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우리가 전세를 얻어 이사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디를 제일 먼저 가야 합니까?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잘못해 가지고 경매가 진행됐을 때 전세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아주 정확하게 해야 경매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동사무소 직원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신청서에 써준 그대로 전산에 입력해서 전입사무를 끝냅니다. 신청서에 써준 주소가 실제 주소하고 일치하는지, 또 그 건물이 실존하고 있는지 동사무소 직원은 이거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향후의 경매 과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물론 다행히 전세기간 중에 임대인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전세 만기 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쉽게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정말로 해피하죠. 이런 경우는 사실 전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던 주택이 경매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임차인의 희비가 크게 엇갈립니다. 전입신고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입신고를 잘 해야 하는 이유와 주택 유형별로 어떻게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잘못하면 전세금을 몽땅 날릴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목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부동산 등기부상 주소지로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단독주택의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정확히 하는 건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어떻게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에 경매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배당을 받아낼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왜 전입신고를 등기부상의 주소로 정확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소유자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 요청을 할 경우에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은행은 그 주택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평가를 하면서 임대차 조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임대차 조사를 은행이 하는 요령은 동사무소 가서 그 주소지에 누가 전입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전입되어 있는 사람의 전세 계약서를 받아서 그 임차보증금을 차감을 하고 선순위로 차감을 하고 나머지 최종 심사 가격을 담보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그 주소지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등기부상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면,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그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담보 활용할 수 있게 전입자를 공적장부인 주민등록부에 공시해서 은행이 임차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은행에 대출 요청을 했을 때 은행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대출을 해준가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 등기부상의 주소로 정확히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 요청을 할 경우 금융기관 등 채권자는 주택의 평가와 임대차 조사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 조사 시에 대출 요청자가 제시한 등기부상의 주소지의 임차인을 파악해서
동사무소 가서 이제 파악을 하겠죠. 파악을 해가지고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전세금을 차감하고 최종 심사 가격을 담보로 활용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때 향후에 불행히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럴 경우에 당초에 임대차 조사 시에 파악되지 않은 제3의 배당 요구자를 인정을 해준다면 저당권자가 불측에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임대차 조사를 할 때 파악된 임차인만 감안해서 선수인으로 차감을 하고 이렇게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없는 잘못 전입신고한 임차인의 배당 요구까지 받아주면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등기부상의 주소로 정확히 전입신고를 해놔야 자기가 발견될 수 있고 또 그래서 본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은행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부상의 주소로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 채권자가 그 임차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은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따로 구분을 해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단독주택의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단독주택은 집원까지만 기입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원동에 단독주택 한 채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000번지 이렇게 집원까지만 기재를 하면 돼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가구 주택이 여러 호수로 구분되어서 독립된 공간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경매는 전체 부동산이 일괄로 진행이 되고 그 전체 낙찰 금액에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호수를 구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체가 한 통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그 낙찰 대금에서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기 때문에 집원까지만 전입신고를 해주면은 그 전체 부동산 가치에서 배당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구분해서 호수별로 호수가 나눠져 있더라도 전입신고는 호수별로 해줄 필요까지는 없다. 해줘도 되겠죠. 또 2개 이상 양지상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 임차인은 1개 집원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전체 물건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은 집원까지만 전입신고하면 된다. 이게 요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빌라와 같이 구분 등기된 주택을 말하죠. 그 구분 등기된 건축물의 특징은 전유 부분에 건물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대지권이 있습니다. 이 건물하고 대지권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주택을 공동주택, 구분 등기된 주택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의 전입신고는 정말로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물건의 집원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명칭, 아파트라고 한다면 무슨 아파트, 동수 몇 동, 101동, 호수 301호 이렇게 집원하고 건물의 명칭하고 동수하고 호수까지 명확하게 기입을 해줘야 정확한 대양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은 집원까지만 전입신고를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공동주택은 건물의 명칭, 집원, 동, 호수까지 아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은 전입신고를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이라도 미스가 있으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시트에서는 전입신고에 약간 미스가 있어가지고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의 번지 또는 동호수를 누락해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주택은 집원하고 명칭하고 동호수를 정확히 기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대문 앞에 호수하고 등기부상의 호수가 틀린 경우도 당연히 전입신고를 잘못한 겁니다. 등기부상의 호수로 전입신고를 해야 정확히 한 것으로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동호수 표시인 다동 103호, 이거를 라동 103호로 주민등록된 경우 당연히 대항 요건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그 주택의 동호수인 다동 103호로 전입신고 신청서에다 기재를 해서 동사무소 직원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착오로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입증을 해주면 원래의 동호수인 다동 103호로 봐줍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착오로 잘못했을 경우에. 그 다음 4번째,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신축을 했는데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신축 후 등기 전에 연립주택은 반지하이고 현관문은 101호로 표시되어 있어서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101호로 체결을 했고 또 101호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이 건물이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등기가 됐는데 그 주택이 공구상 B01번으로 등기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다시 공부상의 주소지인 공부상의 호수인 B01로 정정해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춘 걸로 보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반지하인데, 반지하란 얘기는 일부는 지상에 올라와 있고 일부는 지하인데 그거를 그냥 임차인이 보기 좋게 101호로 얘기를 해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등기를 할 때는 B01로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누가 손해를 보느냐? 임차인이 손해를 봅니다. 바로 임차인은 B01로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입신고가 정확히 된 걸로 보고 이 대항력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13분 동안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또 부동산 경매나 또 부동산 일반 지식을 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